샬롬 흑 3권 7번째. 선인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실을 만들어 유선의 무덤에 새겨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의와 정선은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동네를 에돌아서 집으로 향하였다. 작은 가비가 집에 돌아온 길로 보고 싶은 이는 물론 그의 아내였다. 혼인이라고 해서 석 달도 다 못 되어서 떠난 해. 그때에는 아직 16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지금은 19살이 되어 성숙한 부녀가 되었을 아내는 작은 가비의 가장 그리운 사람일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보고 싶어 하고 옥중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간수한테 야단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 작은 갑은 전보다 퇴락한 집을 보았다. 다 썩어 문드러진 바자울, 바잣문, 여러 해 영을 잊지 못해서 여기저기 홈이 퍼진 것 등 작은 갑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은 가장 섭섭한 것은 아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었다. 혹시나 죽었나 하는 무서움까지 있었다. 모두 엉성하게 뼈만 남은 동생들이 반가워하는 것도 시들하였다. 작은 갑은 수줍은 마음에 아내가 어디 갔는가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어디 잃지나 않았니? 어디 앓지나 않았니? 아이고 겨울에 손발이 언다던데 글쎄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고생이냐. 이러한 말을 해주는 어머니와 일가 동네 어른들의 말에 작은 가비는 예 무얼요 이러한 마음 없는 대답을 하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아내인가 하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동네집 아이들이 모여들고 늦도록 해외 안이 오른 닭들이 기룩거리고 들어오고 동네집 개까지 모여들어도 아내의 빛은 안 보였다. 이따 아따 시장하겠다. 어서 어디 먹을 게 있나 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손수 밥상을 들고 들어와서 작은 가비 앞에 놓는다. 어디 갔어요? 하고 작은 가비는 참다 못하여 어머니를 향하고 묻는다. 누구? 응, 니처? 하고 어머니는 어디일 갔어? 인제 오겠지? 하고 갑자기 시들한 어조로 변한다. 죽지는 않았군. 어디로 가지도 않았군. 하고 작은 가비는 저기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아무렇기로 남편이 3년이나 옥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무슨 일 같기에 이토록 늦도록 아니오는가 하고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였다. 돌무릇집 영감님은 반은 죽고 반만 산 사람 모양으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저녁상을 물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붕 낮은 방은 벌써 어둡다. 그래도 아내는 안 돌아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뒤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버진 돌무릇집 영감님은 도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작은 갑은 화를 내어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어디 갔소? 이렇게 어둡도록 안 오니? 하고 수줍은 거 다 제쳐놓고 물었다. 벅도 안달을 한다. 산 사람이 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집이 보고 싶거든 가보려무냐? 하고 어머니는 솥에다 숭늉 바가지를 내동댕이 치며 어성을 높였다. 마중 가보렴 하고 아버지가 작은 갑에게 말을 건다. 어디 갔어요? 날마다 이렇게 늦어요? 하고 작은 갑은 아내를 오래 떠난 남편이 가지는 일종 본능적인 의심을 느꼈다. 그 애래 그래도 돈을 벌어서 우리 집에서도 돈을 만져본단다. 저 회나무집 정근이 학생 첩내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고 한 달에 2원이야. 요새에 그만한 벌이가 있나? 하고 돌모도집 영감님은 며느리 하는 일을 변호하였다. 뭐요? 하고 작은 갑은 눈이 뒤집힘을 깨달았다. 아, 굶어 죽기 얻은 그 원수놈의 집에 가서 종릇을 해줘요? 그래도 한 달에 먹고 스무냥이 어딘데 스무님은 어디서? 하고 돌모로집 영감님은 끙끙하고 앉았다.
작은 갑은 간다 온다 말없이 획 집에서 나왔다. 작은 갑은 정근이 학생첩의 집이라는 데를 향하여 빨리 걸었다. 그동안에도 작은 갑은 동네 길들이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가운데는 불룩하던 길이 이제는 가운데가 움푹하게 베었다. 집들도 모두 윤을 잃었다. 숭이가 애써 이뤄놓았던 동네의 문명을 정근이가 모조리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작은 갑은 황혼 속에 귀신같이 서 있는 한갑인의 집을 보고 우뚝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을 생각하였다. 그것이 모두 다 정근의 소유인 것을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작은 갑은 한갑의 집을 지나서 보리밭과 산밭 사이로 등성이를 올랐다. 거기 심었던 낙엽송이 모두 말라 죽은 것을 보았다. 마루턱에 올라서려 할 때에 작은 갑은 눈앞에 희끄한 무엇을 보았다. 작은 갑은 우뚝 섰다. 그 희끄한 것은 두 사람이었다. 작은 갑은 길가 풀숲에 납작 엎드렸다. 그래가지고는 사냥하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가만히 기어 올라갔다. 두 사람의 안고 섰는 양이 황혼빛에 희미하게 그러나 윤곽만은 분명하게 하늘을 배경으로 놔뒀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수없이 희롱하는 것이 보였다. 작은 갑의 사지의 근육은 굳었다. 호흡도 굳었다. 아이 그만 놓으셔요 하는 것은 분명히 작은 갑의 아내 음성이었다. 내일도 오지 하는 것은 정근의 음성이었다. 그럼요. 작은 갑이가 못 가게 하면 어쩌할 테야. 아이 놓으셔요. 누가 보는 것 같아 하고 여자는 몸을 빼어내려고 애를 썼다. 오늘 밤에는 작은 갑이하고 오래간만에 정답게 잘 터이지 하고 정근은 여자를 땅에 앉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 작은 갑이가 보면 어떡하우 하고 여자는 애원하였다. 그까진 놈 보면 대순가. 내가 주재소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놈 또 징역을 갈걸. 그놈 징역만 가면 우리 같이 살아. 응 하고 정근은 여자를 번쩍 안아 이놈아 하고 작은 갑은 뛰어나섰다. 정근은 서너 걸음 달아나다가 작은 갑에게 붙들렸다. 작은 갑은 정근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는 땅에 엎드러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떨고 있었다. 이놈아 하고 작은 갑은 한 주먹을 높이 들었다. 난 잘못한 거 없네 하고 정근은 한 팔을 들어 작은 갑의 주먹을 가리었다. 내가 다 보았다. 저기 숨어서 내가 다 보았다. 하고 작은 갑은 주먹으로 정근의 따귀를 서너 번 연거푸 갈겼다. 아니 아이고 하고 정근은 작은 갑의 주먹을 피하며 아니야 자네가 잘못 보았네. 가만 아이고 내 말을 아이고 한마디만 듣게 아이고 글쎄 아이고 이놈아 네가 주둥이가 10개가 있기로 무슨 할 말이 있어. 옳지. 이제 내가 네 몸을 죽이고야 말 터이다. 하고 작은 갑은 정근을 땅에 잡아들여 놓고 타고 올라앉았다. 작은 갑과 정근이가 격투를 하는 동안에 작은 갑의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집으로 달려 내려가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저 큰일 났습니다. 둘이 큰 싸움이 났습니다. 하고 고하였다. 돌무릇집 영감님은 그 말에 벌써 누가 누구와 무슨 일로 싸우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영감님은 지팡이를 끌고 두 사람이 싸운다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가까스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정근은 제 집으로 들어가고 작은 갑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내려왔다. 영감님은 또 앞에 무슨 큰 불길한 일이나 생기지 아니할까요? 속으로 겁이 나고 어서 죽여버려야 하는 자탄을 바라였다. 영감님은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재산을 못 만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큰소리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작은 갑도 목과 낯에 시퍼렇게 퍼진 곳이 여러 곳이요. 코피가 흘러 적삼 앞자락이 뻘겋게 물이 들었다.
이날 밤에 작은 가비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나 하고 겁을 집어먹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애초에 남편이 자기를 건드리면 왜 이래 하고 뿌리쳐서 핀잔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정근을 때려 눕히고 막 때리는 양을 보고는 겁이 나서 감히 남편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작은 감은 밤이 새도록 곁에 아내라는 여자가 있는 것도 잊어버린 듯하였다. 작은 감의 아내는 도리어 자존심을 상하는 불쾌감을 느꼈다. 아침에 일찍거니 작은 감은 부시시 일어나서 정근의 집을 찾아갔다. 어깨와 옆구리와 아픈 데가 많다. 마당에 화초도 심고 서양 종자 사냥개도 놓고 말도 메고 상당히 부르주아식 꾸민 정근의 학생첩의 집 문 밖에 선 작은 갑은 짖고 대들은 개를 발로 굴러 위협하며 정근이 하고 무거운 어조로 두어 번 불렀다. 누구셔요? 하고 건너방 문을 방씩 열고 내다보는 것이 여학생 접인 모양이었다. 작은 갑은 그 여자의 말은 들은 채 만체하고 정근이 날새 작은 갑이야 한마디 할 말이 있어서 왔네 하고 신을 벗고 마을 끝에 올라선다. 이 집은 서울집 본으로 지었다. 학생 접이라는 여자는 작은 갑이라는 말에 혼비백산하였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나 보는 것 같이 몸서리를 쳤다. 작은 갑은 들어오란 말도 없는 주인의 방에 들어섰다. 일본식 모기장이 앞을 다 가리웠다. 작은 갑은 모기장을 한 손으로 움켜쥐어 득 잡아당겨 걷어버리고 정근이가 눈 곁에 벌떡 앉으며 정근이 하고 한 번 더 크게 불렀다. 정근은 비로소 잠을 깬 것처럼 찌그러진 눈을 떠서 작은 갑을 바라봤다. 정근은 도장과 돈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하고 만져보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정근이 내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야. 자네 한 사람 때문에 허 변호사든지 백선이 씨라든지 또 내라든지 아무 죄 없이 징역을 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자네 한 사람 때문에 모처럼 살아가려던 동네가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곰곰 생각하니까 자네를 죽여버리는 것이 이 동네를 살리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네를 내가 마저 죽여버리려고 왔네. 사람 살리오 하고 정근은 소리를 치며 일어났다. 그러다가 작은 갑의 눈을 보고는 문득 태도가 변하여 작은 갑의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엎드리며 살려주. 내가 다 죽을 죄를 잘못했으니 살려주. 우리가 앞뒷집에서 자라난 정리를 생각해서 목숨만 살려주. 이리 와서 인사드려. 우리 어려서부터 친구가 오셨소. 에히 이리 오. 차라도 만들고 우선 이리 와서 인사부터 하고 정근은 반쯤 정신 나간 사람 모양으로 허둥댄다. 9시가 지나면 주재소장이 들리기로 되었지만은 이제 6시도 다 안 되었으니 9시까지는 무사히 지내도록 온갖 수단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낸들 사람을 죽이고 싶겠나. 그렇지만은 하고 말하려는 작은 갑을 가로막으며 그야 자네가 분하게 생각할 줄도 알아. 그렇지만 그건 오해야. 자네 이복 후에 자네 아버지가 무얼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때 마침 이 집을 지었고 해서 참 자네 부인도록 우리 집 일을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랬지. 그게 벌써 3년 아닌가. 그동안에 매싸게 먹고 이원이라고 정했지만은 돈일세 옷감일세 또 양식일세 하고 자네 집에 간 것이 해마다 100원어치는 될걸. 하지만 다 아는 처지니까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있지. 그저 모두 있고 오해를 풀어주게 응. 그럼 자네가 분할 테지. 그럼 오해 될 것도 없지 응. 그저 다 오해야. 작은 갑은 정근의 말뜻을 짐작하느라고 정근의 눈과 입과 손을 눈도 깜짝 아니하고 바라보다가 응 나도 내 아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닐세. 젊은 며느리를 자네와 같은 생마의 집에 보내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또 내 아내가 절개가 곧으면야 누가 무해라가 딱 있겠나.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네. 누가 옳을지 누가 그럴지 오지 지용은
알 수 있나? 다만 내가 그 여자의 서방이니까 자네를 죽인 칼로는 그 계집마저 죽일 수밖에 없지.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자네를 죽이려는 것은 이 동네를 위해서야. 자네가 3년만 더 살아있다간 이 동네가 숲밭이 되고 말 거요. 3년이 되기 전에 자네와 자네 집 식구는 이 동네 사람들의 성난 손에 다 죽거나 맞아 죽거나 찔러 죽거나 할 터이니 그리 되면 살려올 동네는 온통 숲밭이 되고 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야. 나하고 자네하고 죽어버리면 이 동네는 산단 말일세. 자네도 죽기는 싫겠지. 나도 죽기는 싫어. 그렇지만 꼭 자네를 죽이고야 말 테니 그리 알게. 하고 한 손에 들었던 수건 뭉치를 탁 털어서 날이 내 진화되는 일본식 식칼을 내어든다. 이 사람 제발 살려주게. 이 사람. 작은 갑이 제발 살려주게. 무에든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만 주게. 하고 정근이가 미닫이를 열어 제치는 것을 작은 가비가 정근의 팔을 꽉 붙들어서 제자리에 앉힌다. 정근은 제 몸의 어느 구석에 칼날이 들어가는 줄만 알고고 하고 눈을 희번덕거린다. 그러다가 작은 갑의 손에 들린 칼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야 숨을 헐떡거린다. 여학생 첩이 덜덜 떨고 엿듣고 있다가 손살같이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주재소로 가려는 것이다. 오, 주재소에 보냈구나. 그렇지만 순사가 오기 전에 너는 벌써 죽었을걸. 하고 작은 갑은 칼을 들고 정근에게 대들었다. 정근은 가지마오 이리 오오 하고 학생 첩을 불렀다. 그러고는 더 말도 못하고 작은 갑의 앞에 합장을 하고 빌었다. 여학생 첩은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들어왔다. 작은 갑의 앞에 엎드려서 빌었다. 말은 못하고 그저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놈, 너는 법률 밖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아니? 세상에는 법률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 하고 작은 갑은 을렀다. 응, 알겠네, 알겠소. 내 자네 하라는 대로 함세. 저 종이하고 내 만년필하고 가져와. 자, 불러요. 내 쓸 테니. 뭐해라고든지 자네가 쓰라는 대로 쓸 테니. 자, 그 칼은 좀 놓아요. 내가 이거 손이 떨려서 어디? 하고 정근은 종이를 앞에 놓고 붓을 든다. 작은 갑은 잠깐 주저하더니 그래 써라. 허순과 협동조합을 모함한 것은 전혀 무근한 것을 네가 지어낸 것이지 내 말을 받았어. 정근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쓴다. 이제 네가 물은 말에 네 대답을 써라. 덜큰 말치도 속이면 안 돼. 하고 작은 갑은 칼을 흔든다. 그렇소. 하고 정근이가 답을 쓴다. 왜 무근한 소리를 했어? 협동조합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고 또 허숭씨가 동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 미워서 그랬소. 하고 정근은 똑바로 쓴다. 허숭을 감옥에 보낸 뒤에 고리대금과 부정수단으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하고 작은 가비가 묻는다. 한 5, 6만 원 돼요. 그만만 돼요? 아니, 실상 그밖에 안 되네. 그래서 더 될 게 있나? 하고 정근은 입으로 대답한다. 지금 농민에게 지은 채권은 얼마나 되고 1만 한 8천 원 되오. 그 나머지는 다 정산하고 그렇소. 더러는 부동산을 사는 형식을 취하고 더러는 강제 집행을 하여서 다 정산을 하였네. 그대로 써. 하고 정근은 그 말을 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1만 8천 원 채권은 포기하고 그동안에 모은 6만 원에서 절반 3만 원은 동네 교육기금으로 또 절반 3만 원은 협동조합 기금으로 내놓는다고 표를 쓰게. 이 사람 그렇게 다 내놓으면 나는 뭘 쓰고 사나? 자네는 본래 재산도 있고 또 협동조합을 하거든. 거기 일보고 월급 받지. 정근은 작은 가비가 시키는 대로 3만 원은 동네의 교육자금으로 3만 원은 식산 자금으로 살려올 동네에 기부한다는 표를 쓰고 연월일 시명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으로는 학생 첩이 도장을 찍고 또 작은 가비가 도장을 찍었다. 작은 가비가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면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지는 잘 몰랐다. 다만
도장 한 번 찍은 것이 오늘날 법률에는 면하지 못할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정근은 자기가 비록 이렇게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협박으로 된 것이라는 한마디면 일이 뒤집혀질 것을 잘 안다. 작은 갑은 정근이가 쓴 표를 받아서 집어넣고 칼을 수건에 싸서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서 정근의 손을 잡으면서 친구다운 태도로 여보게, 자네가 정말 이 표대로만 하면야 이 동네에서 자네네 부자 생사당 찍고 동상에 세우지 않겠나. 그리되면 자네네 집도 잘 살고 동네에도 잘 살지 않겠나. 꼭 이 약속대로 하여 주게 하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정근은 작은갑의 태도에 놀랐다. 첫째로 작은갑이가 칼을 들고 저를 죽이러 온 것은 아내에게 대한 분풀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내와 정근과의 간통을 이유로 돈이나 달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근은 논이나 여남은 맞이기 주기로 결심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작은갑은 이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비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요구는 자초지종으로 순전히 동네를 위한 것이었다. 살려올 동네를 위한 것이었다. 정근에게는 이런 일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이었다. 자기 같으면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돈 몇천 원 떼어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3만 원으로 조합 자금을 삼고 3만 원으로 교육기관을 세우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났다. 그럼 자네는 무고죄로 나를 고발하지는 않겠나 하고 정근은 작은 갑에게 다졌다. 자네가 지금 약속한 일만 한다면야 고발이라니 말이 되나? 내가 자네 집 심부름을 해주어도 싫지 않지. 또 내가 자네 부인과 아무 일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 오해라도 말이야. 그런 일은 문제로 만들지 않겠나? 자네가 지금 약속한 일만 한다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 고마우이. 그럼 내 약속대로 함세. 나도 사람 아닌가? 나도 오늘 자네 정성에 감격했네. 저를 잊고 동네를 생각하는 그 의사적 풍도에 감격했네 하고 정근은 겨우 떨던 몸이 진정되고 또 바라톤 입술에 핏기가 돌며 손을 내밀어 작은 갑의 손을 정하였다. 작은 갑은 쾌하게 손을 내밀어 정근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자네가 만일 약속대로 아니하는 날이면 이 칼은 언제나 자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네. 오늘 동네를 모아서 동네의 일을 발표할세. 좋은 일이란 마음 난때에 해버려야 하는 것이야. 그럼 내가 가서 일들 다 나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유치원 집에 잠깐 모아 놓겠네. 자네가 모일한다고 자네 심부름으로 하고 작은 갑은 일어나서 정근의 집에서 나왔다. 정근은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작은 갑은 동네 집집에 다니며 정근의 뜻을 대강 말하고 모두 유치원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반신반의로 어리둥절하였다. 천하의 돈밖에 모르는 정근이가 무슨 흉계를 피우는 것인가 하면서도 유치원으로 모였다. 1시간이 다 못하여 작은 갑은 다시 정근의 집으로 왔다. 정근은 바로 밥술을 놓고 있었다. 다들 모였네. 모두 칭송이 자자하이 좀 함께 하고 정근은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작은 갑을 바라봤다. 정근은 두루마기를 떼어 입고 모자를 쓰고 작은 갑을 따라 나섰다. 유치원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영양불량으로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다리들도 가늘었다. 사흘을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이 참혹하였다. 모인 사람 중에는 아침을 굶은 사람도 있었다. 만일 오늘도 정근이가 좁쌀 창고를 열지 아니하며 자기네끼리 모여서 창고를 깨뜨리고 꺼내 먹자는 의논까지도 있었다.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도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들 들어가십시다 하고 작은 갑은 사람들을 방으로 몰았다.
사람들은 정근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숭이가 이 동네에 있을 때에는 가끔 동네일을 의논하느라고 모였으나 숭이가 잡혀간 뒤로는 한 번도 모여 본 일이 없었다. 유치원은 벽이 떨어지고 비가 새고 먼지가 켜켜이 앉았건만은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였다. 선이는 어제 감옥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 모양을 보고 울었다. 작은 갑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정도원을 기다려서 사회자석에서 일어섰다. 그 곁에는 주재소에서 감시하러 온 경관이 둘이나 정모를 쓴 채로 앉아 있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고 작은 갑은 입을 열었다. 동네 아이들도 무슨 구경이나 났는가 하고 기웃기웃 들여다보았다. 머리들이 자라고 때가 끼고 모두 귀신같이 되어버린 아이들이다. 숭이와 선이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유정근 선생이 하고 작은 갑은 뒤에 앉힌 정근을 바라보며 우리 살려올 동네를 위하여서 돈 6만 원을 내어 놓으시기로 하셨습니다. 3만 원은 교육자금으로 3만 원은 협동조합 자금으로 6만 원을 내어 놓으시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자필로 증서를 쓰셨습니다. 하고 정근이가 손수 쓴 증서를 낭독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인 뒤에 그뿐 아니라 우리 살려올 동네 사람에게 지은 빚 1만 6천여 원을 모두 탕감해 주시기로 하고 여기 이렇게 표지를 다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회가 끝난 뒤에 각각 나오셔서 우리 유정근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정근 선생이 이 동네에 우리 동네에서 원망을 받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는 그 불쾌한 묵은 기억은 다 달래물에 뛰어내려 보내고 오늘부터 새로이 우리 은인이요 우리 동네의 은인인 유정근 선생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유정근 선생은 하고 다른 종이 조각을 꺼내며 우리 지도자 허숭 선생에게 미안한 일을 하셨다는 것과 또 백선희 선생과 맹한갑 군에게도 미안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 불쾌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립시다. 허순 선생이 앞으로 이태 동안 더 옥중의 고초를 보시더라도 유정근 선생이 이런 고마우신 크신 일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유정근 선생께 고맙다는 뜻을 표하십시다. 하고 손을 드니 모인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난다. 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도 있었다. 다들 앉으십시오 하고 작은 갑은 정근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인사말을 하라는 뜻을 표한다. 정근은 일어나 읍하고 나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첫째로 옳은 사람들을 모함했고 그 밖에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작은 갑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갑군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건만은 작은 갑군은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작은 갑군은 내게는 재생 지은을 주신 이입니다. 동네 여러 어른들께도 지은 죄가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절이 안 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살려올 동네를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살려올 동네가 조선의 제일 넉넉하고 살기 좋은 문명한 동네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고 정근은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삼키느라고 잠깐 말을 끊었다. 정근은 눈을 삼키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자백합니다. 첫째로 유수는 애매하였습니다. 허순군이 미워서 허순군을 잡느라고 내가 한가백에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유수를 죽인 것은 이놈입니다. 하고 제 가슴을 가리키며 그리고 허순군이나 한갑이나 백선이시나 여기 계신 작은갑시나 다 애매합니다. 나는 처음 일본서 돌아와서 허숭이가 동네에서
죄를 잡은 것을 보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허숭 때문에 못 살게 된다고 생각하고 허숭 씨를 미워했습니다. 옳은 사람을 모함한 나는 소인입니다. 죄인입니다. 10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만일 허숭 씨나 한갑 씨가 경찰에서나 검사국에서나 예심정에서나 공판에서나 내 말을 하였다 하면 그이들은 다 무사하고 나는 무고죄로 몰렸을 겁니다. 그러나 허숭 씨는 일절 그러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몹쓸 놈은 그것을 다행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양심은 있어서 자나깨나 괴로웠습니다. 순이가 밤마다 꿈에 나를 원망했습니다. 순이는 내 열촌 누이가 아닙니까?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작은갑 씨에게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 것은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만 죽어도 마땅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갑 씨는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잡혀가서 징역을 저도 줬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나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여러 어른께서 나를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만일 목숨이 남으면 나는 살려올 동네를 위해서 허순군이 하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많은 놈이라 무슨 낯을 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정근은 울음에 소리가 막힌다. 입석한 경관들은 서로 돌아보며 눈을 꿈쩍거린다. 청중들도 모두 복잡한 감정에 잠겨 있었다. 정근은 눈물을 씻으며 지금 작은갑 씨가 말씀한 것은 다 내 뜻입니다. 하고 더 말할 수가 없이 감정이 혼란하여 밖으로 나가버린다. 방에서는 유정근이 만세 하고 외치는 소리가 3번 들렸다. 극도로 흥분한 정근은 거의 본 정신을 잃은 듯하였다. 그는 주제소에 자연에서 허숭의 죄를 없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갑은 굳이 만류하여 숭의 집으로 끌고 왔다. 정근은 정성과 선의를 보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고 일본 부사 모양으로 마루에 엎드렸다. 작은갑은 정성과 선의에 대하여 정근이가 심기일전한 전말을 대강 말하였다. 그리고 동네를 위하여 돈 6만 원을 내어놓고 1만 6천여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단 말을 하였다. 정근은 눈물 섞어 숭과 순이와의 관계는 자기가 다 지어낸 것과 숭과 선의와 관계에 대한 악선전도 다 자기가 지어낸 것이라는 것과 숭이가 자기의 죄를 다 알면서도 법정에서 한마디도 발설치 아니하였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자기는 경찰에 자연하여 숭과 선의와 한갑이와 순이와 작은갑이 애매한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정성과 선의는 정근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정근은 미친 듯이 흥분하여 스스로 억제할 바를 몰랐다. 정근은 이러한 큰 결심을 한 이튿날 형무소에 허숭을 면회하였다. 허숭은 더운 감방에서 그물을 뜨고 앉았다가 유정근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정한다 하여 일변 놀라고 일변 의아하면서 강수에게 끌려 나갔다. 정근은 숭의 얼굴이 나타나는 마태 도무지 면목이 없네. 오늘 나는 자네에게 사죄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일을 의논하러 왔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온 뜻을 말하였다. 숭은 대답할 바를 몰라서 다만 물끄러미 정근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모든 죄를 다 깨달았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백을 했네. 이제 자네하고 한갑이한테만 자백하면 마지막일세. 하고 그동안 모은 돈 6만 원을 산업기금과 교육기금으로 살려를 위하여 내어놓기로 하였다는 말과 남은 채권 1만 6천여 원을 탕감했다는 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 내 죄가 탕감되리라고는 믿지 않네.
나는 검사국의 자연에서 자네가 무죄한 것을 변명할 결심도 가지고 있네마는 그렇게 한다고 꼭 자네가 무죄가 될는지는 의문이야. 그래서 똑바로 말이지. 나는 세상에 있어서 자네가 나올 때까지 자네가 하던 일을 해보려고 하네. 나는 그것이 자네 뜻인 줄 아네. 안 그런가? 승은 아직도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한다. 도무지 이것은 믿기지 아니하는 일이다. 정근이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놀려먹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자네가 내 말을 안 믿으리. 그렇지만은 나는 자네를 미워하고 적으로 알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필경은 자네의 인격에 감복한 것일세. 나는 새 사람이 되려네. 자네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가 되려네. 나를 믿어주게 하고 정근은 두 손을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서나 법정에서나 자네가 나만 끌어넣으면 죄는 내가 지고 자네는 무사하였을 것을 나는 아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를 끌어넣지 아니하고 애매한 죄를 달게 지지 않았나. 나도 사람일세.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라 3, 4년이 지난 오늘날에라도 내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 사람 나를 믿어주게. 이처럼 말을 하여도 나를 못 믿나 하고 정근은 또 한 번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다. 정근군 고마우이. 나는 이제 자네를 믿네. 기쁘이 살려올 하나만 잘 살게 되면야 나는 옥에서 죽어도 한이 없네 하고 승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인다. 어서 할 말만 해 하고 간수가 재촉을 한다. 네, 할 말을 하지요 하고 정근은 그러면 내가 이 6만 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게. 무엇이든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려네. 승은 이윽기 생각하다가 서울 가서 한민교 선생을 찾아보고 그 어른을 살려올로 모셔오게. 그래서 그 어른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자네 한 선생 알지? 응, 말은 들었지. 배운 일은 없어. 한 선생이 가장 조선을 잘 아시네. 조선이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그 어른이니 그 어른께 만사를 의논하게 하고 승은 한 선생을 생각하였다. 그 어른이 살려오려 오시겠나? 오시겠지. 그럼 내가 이 길로 서울로 올라가겠네. 가서 자네 말을 하고 한 선생을 만나겠네. 하고 잠시 더 할 말을 생각하다가 자네 부인 아님 다 무고하시니 염려 말게 하고는 간수의 재촉으로 숭의 얼굴을 가리어졌다. 정근은 점 경험하는 감동을 가지고 물러나왔다. 다방골 현 의사는 일찍 저녁을 먹고 등교 위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고 있다. 현 의사는 4, 5년 전부터 뚱뚱해졌다. 그러나 남자도 모르고 아이도 아니 낳아본 그는 중년 여성의 태가 있는 중에도 전혀와 같은 태가 어딘지 모르게 있었다. 현 의사는 옛날 모양으로 탁자 위에 즐겨하는 우롱차 꽃불을 놓은 채로 요새에 와서 맛을 붙인 웨스트 미스터를 피우고 있었다. 기라 누구 오셨나 보다 하고 현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소리에 응하여 뛰어나오는 사람은 16, 7세나 되어 보이는 흰 양복 입은 미소년이었다. 계집애는 낯살만 먹으면 서방 얻어가는 것이 밉다고 하여 사내 아이를 두는 것이 요새 현 의사다. 길이란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이다. 현 의사는 이 아이를 고르는 것을 마치 미술품을 고르는 것 모양으로 살핏을 보고 골격을 보고 손발을 보고 눈, 코, 입을 보고 음성을 보고 별의별 것을 다 보아서 고른 것이다. 네 하고 길이가 현 의사 곁에 오는 것을 현 의사는 담배내를 길게 나체푸하고 품으며 귀 먹었니? 대문에서 누가 잤지 않어? 하고 길에 볼기짝을 때린다. 오, 또 이 박사 왔군 하고 길은 댄스하는 보조로 걸어나간다. 과연 이 박사였다. 굿 이브닝 닥터 하고 이 박사는 단장을 팔에 걸고 파나마를 벗어 번쩍 높이 들고 글쎄 왜 술래 같은 여자를 버려 하고 현 의사는 누운 채로 어때 인제야 이 건영이가 심술래 신들을 매겠소. 응, 양아리 보살이 내렸지. 백주에 그런 여자를 마대 그러고는 그게 뭐야.
이 계집애 저 계집애 나중에는 남의 유부녀 궁둥이까지 따라 댕기니 응 어때? 하고 서양시 아웅을 해보인다. 닥터 이건 너무하지 않으시오?